계속 NG가 나서 대본은 아니고 약간의 플롯을 잡고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는요, 프리랜서들이여 나의 몸값을 당당히 말하는 것에 기죽지 말아라 입니다. 제가 일을 시작한 지 사실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올해로 3년 차인데요. 아마 꽉 채워서 생각을 하면 한 2년 정도가 지금 됐을 겁니다. 일을 하다 보면 프리랜서들의 페이에 대한 것들은 규정이 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가격표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들의 기준이 없는, 자기의 기준이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프리랜서들이 흔히 하는 고민이, 내 몸값을 어떻게 측정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금액을 상대한테 어떻게 하면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내가 뭔가 촬영을 해주고 돈을 받는다고? 돈을 받아도 되나? 라는 의문부터, 그 정도로 어떤 돈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때도 있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내가 그동안 받았던 금액이 너무 현장의 시장을 고려했을 때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올려도 될까? 뭐 이런 고민들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사실 지금도 하고 있는 생각이고, 아마 저와 같은 현업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시려는 모든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계실 텐데, 일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왜 우리는 우리의 페이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기죽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간단히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내 몸값을 나 스스로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상대방도 그것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보통 상대방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다른 사람한테 외주를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몸값을 정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일이 필요한데 당신한테 맡겼을 때 우리가 얼마 정도를 지불해야 합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질문이 왔을 때 저는 지금 어느 정도 금액을 받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일을 여기서 작업했을 때,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작업했을 때 어떤 적정한 기준이 생기고요. 어떤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게 되냐면, 나의 이런 것들을 이 가치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반면에, 이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클라이언트들도 있구나, 이런 또 구분들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거를 뭐 그들의 탓이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결국 시장의 논리인 것인데, 사실 저희가 하는 일들 자체가 어떻게 딱 구분지어서 값을 정할 수가 없는 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것 같거든요. 누군가한테는 나의 일이, 나의 노동이, 뭐 나의 생각이나 창작들이 누군가한테는 이만한 값어치가 될 수 있는 거고, 누군가한테는 이 돈도 아까울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다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적정한 기준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에는 물론 내가 이만큼의 금액을 제안했을 때 그래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구나, 수요가 있구나라는 거를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최소로 내려가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눈치 봐서 싸게 해준다고 나의 페이를 싸게 불러봤자 상대방은 절대 그다지 고마워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일을 하다 보면은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가 예산이 이만큼이라 이거 이상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에 맞춰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제안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들을 봤을 때 물론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해주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가 그 사람이 그거를 뭔가 대하는 가치 자체가 좀 차이가 있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만큼의 돈을 내도 아깝지 않은 어떤 감수할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 사람들은 그만큼 더 돈을 쓰고 그렇지 않았을 때 더 적게 생각을 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30만 원 받고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의 일을 하는데 300만 원 받고 일을 해요. 물론 그 돈이 그 작업물의 어떤 퀄리티와 동등하다라고 생각은 할 수 없지만 일단 300만 원을 받고 일을 한다라는 사람에게 저 사람 왜 저렇게 돈을 비싸게 받아? 라고 생각하기보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진짜 잘해서 300만 원 받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일이 어느 정도 이렇게 원만하게 들어오지 않을 때는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도 일이 없을 때는 이번 달은 어떡하지 막 그런 불안을 느끼면서 프리랜서들이라는 게 사실 왔다 갔다 기복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뭔가 정말 작은 일이라도 막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급한 대로 그냥 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마음들이 들고 그럴 때 적게라도 부르고 이거를 내가 하자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적은 금액으로 먼저 불러서 오케이를 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물론 고마워하죠. 물론 고마워하고 맞춰서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사람은 이 정도 금액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원래 평소에 잡았던 기준보다 낮은 금액을 부르는 혹은 뭔가 예상하고 있는 업체나 어떤 단체들에게도 일단은 저의 기준선에 금액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제가 원래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 지금 이런 상황이시니까 여기까지는 조금 조정은 가능하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 그쪽에서 예상했던 어떤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고 내가 좀 원래 받는 금액보다 덜 받고 진행을 하더라도 뭔가 적은 금액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원래는 이 정도의 돈을 받고 진행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의 조건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뭔가 비슷한 일이 들어왔을 때도 그분들이 뭔가 더 큰 작업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저번에 너무 예산이 작았었는데 이번에 이 정도로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자기 스스로의 어떤 페이드를 지켜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상대의 어떤 그런 거 그리고 이거를 놓치면 어떡하지 하는 어떤 걱정에서 처음부터 작게 이렇게 줄여서 뭔가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당당하게 먼저 금액을 얘기하고 조정해 나가거나 그게 너무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그 일을 과감하게 좀 놓는 것도 힘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연결해서 제가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은 거절에도 익숙해져야 한다 인데요.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한 금액과 너무 다른 어떤 금액으로 일을 요청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제가 물론 다 뭐 할 수도 있고 다 거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거절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게 아직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은 상태라면 일을 계속 거절당하면 그러니까 이 거절이라는 게 그쪽에서 원한 금액과 내가 생각한 금액이 달라서 어떤 일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내가 계속 이렇게 하다가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이 들 수도 있고 당장 이번 달에 당장 다음 달에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라도 받아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다 맞춰서 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게 틀린 것도 아니고 저도 뭐 그렇게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그 대가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오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이 돈 받고 이만큼의 일을 하면서 이러고 있구나 라는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노동 대비로 따졌을 때도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많이 이렇게 절충을 하더라도 스스로가 느꼈을 때 아, 내가 이 돈을 받고 이 일을 하면서 그래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않고 할 수 있는 어떤 선상, 그런 기준이 스스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지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4-5가지의 일을 진짜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쉴 시간도 없이 막 이렇게 바쁘게 쪼개서 해내고 내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 이런 것들도 지키지 못한 채로 막 한 달을 꽉 채워서 일을 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조금 쉬는 시간에 자기를 정비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는 조건에 들어오는 일들을 한두 개를 더 정성스럽게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더 공을 들여서 더 완성도 있게 쳐냈을 때 나오는 결과값도 다를 거라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내가 느끼는 보람이나 그 감정들도 되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스스로 기준을 좀 잡고 그리고 그것에 들어맞지 않아서 어떤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것들, 어떤 거절 이런 것들에도 익숙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들은 이제 협업인데 그 협업 속에서 조건이 서로 맞고 그것에 대한 값어치를 알고 서로가 가치를 느끼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 그런 작업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계속 이어져 나갔을 때 조금씩 안정을 갖게 될 거고 할 텐데, 프리랜서라는 것이 항상 선택받는 직업이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스스로의 기준을 두고 일을 해야 나 또한 함께 일을 하는 클라이언트들을 어느 정도 선택하면서 내가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능률이 올라가는 그런 행복한 작업 환경 속에서 일을 더 지속해서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프리랜서 작업자분들, 저의 친구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당당하게 나의 몸값을 외치며 또 이번 한 주, 한 달 살아갈 수 있기를 제가 응원하며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